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정경심 교수는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었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청취자 민주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 4개월 동안 심판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세요? 오늘 선거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분량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재판 받으시면서 계속 혐의 부여오셨는데 그 입장 전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선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12월에 있었던 1심 선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당시에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었는데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조민 씨가 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사용했던 7개 스펙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활동 근거를 할 수 없거나 허위라고 볼 만큼 부풀려졌다라고 판단한 게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심 재판부는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벌금은 기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자,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입시 비리가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자, 2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7가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1심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이후에 정 교수 측 변호사는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루어낸 사법 민주화 또는 인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받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증거 능력의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그것이 첫 번째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심 내용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히 7개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 1심 판단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다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사실 1심이 모두 이제 지방 부장 이상으로 돼 있었던 대등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1심 자체도 상당히 상세하게 잘 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네. 2심 항소심 판결을 보면 여기 모두가 이제 부장판사 이상 3명으로 되어 있는 대등재판부는 모두 판사 경력 15년 이상 네네.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심 판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7개 스펙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똑같고요. 네. 달라진 부분이 좀 있다면은 딱 두 군데, 하나는 유죄로 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무죄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유죄로 된 부분은 뭐냐면은 정경심 씨가 김경록 씨한테 시켜가지고 증거 은닉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원래 기소가 돼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네. 무죄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교사범이라고 해가지고 네. 유죄를 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무죄를 낸 부분은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네네. 그거를 활용해서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미실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무죄로 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모두 유죄로 그대로 인정된 부분,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2심 재판 과정 중에요, 조민 씨의 이 서울대 동창이 최근에, 그러니까 공익인권법센터 개최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이번 2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예측이었고요. 7대 허위 스펙 중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름 동안 조민 씨가 정말 여기서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됐고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된 것 중에 세미나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기 지금 동영상 보시는 것 중에서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조민 씨라고 이제 하는데 네. 저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민 씨의 동창이 1심에서는 저거 조민 아닌데요 했다가 2심에서 증언을 번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증인이 증언을 번복을 했으니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걸로 인정은 되겠구나 했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가 아니라 인턴십 확인을 제대로 적절하게 수행을 그렇죠. 했는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보름 중에서 한 번 저 학술대회 갔다는 것 자체가 저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국 교수의 그 연구실 PC도 압수가 되고 다 그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조민 씨냐 아니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달이었죠. 조국 전 장관이요. 자신의 재판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이 세미나에 참석한 딸을 본인이 똑똑히 봤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제 딸이 사형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자,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한 번, 뭐 몇 번을 받든 이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허위로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를 보고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다. 지금 그 얘기군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민 씨가 참석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그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으면서 되게 약간 흥미거리로 가면서 아마 이게 되게 크게 부각이 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